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이 처음으로 상장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거래가 거의 없었고요. 거의 다 목요일 원래 위클리 옵션 상품의 거래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목요일 상품이 만기가 끝나고 금요일에서 월요일에 거래가 붙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시 45분에 파생시장이 현물시장보다 15분 먼저 조기 개장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시 정규장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죠, 시장에. 아침에 이제 거래소 시스템 오류였는데 뭐 지금은 오후 5시 40분을 지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이 끝나고 원인 파악도 어느 정도 된 상태가 되겠죠, 아침보다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뭐 토대로 봤을 때는 자회사 코스콤의 호가 전송 분배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은 다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체결은 다 이루어졌지만 그 체결되는 상황이 호가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거기에서 누군가는 왜 내 물량이 체결이 안 되지 해서 원치 않는 수량을 더 주문을 걸었을 가능성, 클릭을 더 하면서 순간 오류로 클릭이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관심 가져볼만 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 거고, 재발 방지를 정확히 제대로 해서 뭐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뭐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어떤 입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의 영상을 한번 잠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던 중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 2분 정도 같이 보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저도요. 네, 아무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진짜 대참사. 저도 처음입니다. 아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체결이 안 돼요. 거래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좀 크게 틀어볼게요. 보상은 누가 하나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호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이가 없다. 천본의 키우. 자, 거래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시작됐을 때, 네, 거래 재개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거래가 시작됐을 때 있잖아요. 저기 최종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밑에 있는 최종 거래량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체결이 안 돼요. 거래가 자, 41만 주에서 지금 멈춰 있었는데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41만 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 거래량, 토탈 거래량 보이시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될 거예요. 아침에 9시 8분. 어이가 없다. 천본의 키우. 자, 거래가 시작됐죠. 자, 거래 지금 밀린 밀린 체결량들이 거래량으로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이제 밀렸던 것들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41만 주에서 멈춰 있었다가 이게 120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냥 그동안 이게 어떻게 화면에 보여지지 못한 거래량이. 일단은 뭐 큰 영향은 이어지고는 있어요. 이어지고는 그쵸, 지금 벌써 순식간에 90만 주 가까이 올라왔죠. 해피 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90만 주 넘어갔죠. 지금 밑에 체결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누적된 밀린 거래, 아까 전에 화면에 보여지지 않은 거래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체결된 게 이제서 반영이 돼서 벌써 100만 주가 넘어갔어요. 미리 다 체결이 됐던 거라는 거예요. 일단 거래하려던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대신증권 그쵸. 허걸렸다는 근데 거. 이때는 코스닥이 아직 제대로 복구가 안 됐을 때입니다. 9시 9분 이때는 분명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단 영상 여기까지 그냥 쫙 올라가네. 일단 보시고요. 화 아닌 것 같아. 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사상 초유의 문제다.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각 증권사들이 오류가 났던 것들은 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거래가 몰리면서 정말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증권사들이 서버 폭주로 약간씩 하나둘씩 에러가 있었는데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급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뭐 올려드릴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럼에도 시장은 견고했다라는 거, 코스닥은 V턴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일단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래서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 있었고요. 아마 밤에 뉴스로 다뤄질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지키고 있어서 재차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상황 종료가 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역시나 추세 깨지 않고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오늘도 강하게 터닝을 하는 모습,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대장으로 금양,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등이 V턴을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분명히 쏠림 현상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한번 따져봤더니 최근에 한동안 6월 때까지 예탁금이 거의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월 평균 예탁금 기준으로 7월 들어서 5조 원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최저 기준으로 7조 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7월 달에만. 이걸 따져보면은 증시 내부에서 가진 종목을 팔아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을 올라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는데 그거는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나머지는 증시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집중되고 있어도 거래가 지난번처럼 집중되고 있어도 다른 종목들이 급락하는 일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그게 엄청나게 심했죠. 지금은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어떤 자금들이냐, 주로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에서 포스코와 에코프로의 소문을 듣고 나도 저거 사야겠다, 코인 요즘에 잘 안 움직이는데 사야겠다 라고 생각한 발빠른 유동이 빠른 20, 30대 자금층을 중심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새로운 증시에 유입된, 최근에 나가 있었던 자금이 유입돼서 그걸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산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지난주에는 다 가진 걸 막 호가도 없는데 밑으로 팔아가지고 막 종목들이 떨어졌다면, 그때 막 1500개까지 떨어졌잖아요, 코스닥이. 이제 그런 사태가 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와중에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들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약해서 올려드렸고, 코인 시장 등 20, 30대층의 외부 자금 유입이 많아졌고 기존에 보유한 타 종목들을 매도해서 옮겨 타는 행동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써드렸고요. 그래서 분산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가 강세였고 포스코 에코프로가 장중 급락 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첫 급락 시에도 나온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바이오 쪽으로 살려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절대로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나왔어요. 동시에 프로그래머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다시 살려줌으로써 오늘 장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떨어졌죠. 갑자기 오후에. 그리고 튕겨져 올라갔는데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반복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지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공포, 지난번에 처음 떨어졌을 때처럼 공포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기회라고 인식하는, 어쩌면 눈에 안 보이는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사면 된다.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묶이는 거죠. 그러다가 야금야금 어느덧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도 오게 될 거예요. 물론 포스코 그룹은 작년에 상당한 저평가, 특히 인터내셔널 중심으로 상당한 저평가에서 이제 재가치를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에코프로와 함께 세트로 같이 묶여서 포모 현상을 만들면서 움직이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가치를 찾아가는 포스코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에코프로 쪽이 흔들린다면 같이 묶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도, 포스코는 어차피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속도가 빨라서 이격 조절을 할 때 에코프로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조는 일단은 힘이 계속 붙었기 때문에 계속 개인들을 유입시키고 유지시키는, 족쇄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하든 안 하든인데 안 하든을 했을 때 그동안은 별로 할 게 진짜 없었는데 이제는 그 안 하든 안 하는 것으로 선택했을 때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하나씩 건드려 볼 수 있는 시간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성립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덤비느냐 아니면 새롭게 지금 저점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에 차츰차츰 물량을 모아가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사실 이것 말고는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이 거래소 마비 사태에 집중하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까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도 뭐 특별하게 크게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나온 대로 뭐 코스코의 문제 있는데 정확한 매뉴얼이 발표가 될 때까지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재발 방지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재발이 되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도를 잃는 거죠. 외국인들도 어떻게 나올지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 자체는 어떻게든 완료를 하려고 하겠죠. 현재 외국인들은 포지션 자체가 350포인트 위에는 막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 지수를 보자면 현재 강한 저항대,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외국인들이 막아서고는 있습니다. 8월물 콜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중요했던 346.5에 대한 싸움이 매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결국 오늘은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박스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뒤에 문제는 솔직히 오늘은 나스닥에 또 달려 있습니다. 나스닥이 급락 후 급반등으로 살렸지만 또 분위기가 개인들의 숏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변곡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에 달려 있고 또 내일 아침에 15분 먼저 시작되면서 선물이 하단부 갭을 다시 건드릴 건지 돌파해서 상단 저항으로 찍어내러 갈 것인지 이거를 바로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제동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를 봐도 자, 이 공간을 지금 침범을 할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막히느냐인데 만약에 급등이 나오는 코스 지금 열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추세. 여기가 만약에 열리는 쪽으로 간다면 급락이 한번 주어지겠죠. 급변동성.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상태를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또 8월물 자체도 외국인들이 막아서는 것도 남은 8거래일 정도 동안에 한번 흔들림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요. 현재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기 포지션 자체도 기관들은 상승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롱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롱 보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일단 아까 그 거래소 원래는 이제 갭 상승해서 잘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 거래소 사태를 어느 정도는 좀 큰 문제라고 보고 말씀을 드려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쇼 포지션을 치중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관점 파생반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 공간에서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체결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라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파생반에서는 한 달간 누적 수익 올려주신 분 이렇게 하루하루에 그치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달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누적 수익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0만원, 340만원 계좌가 나눠져 있네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누적 수익.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사님 관점에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파생은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관점과 운이 같이 시너지가 났을 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80만원 정도 수익 보신 분도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파생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손실 없이 작지만 수익 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크게 욕심을 내지 마세요. 충분히 연습이 되실 때까지,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작더라도 깨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누적 수익 굉장히 크네요.
469만 원, 20만 원, 100만 원, 91만 원, 26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 주 마무리해 주신 거 올려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한 달인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334만 원 누적 수익 보여 주시고 계신 분도 올려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올려주신 게 저한테도 또 큰 힘이 됩니다. 더 분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공개 카톡방에 오실 분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